이 영상에서 나는 지금은 사라진 동대문 운동장입니다. 1인칭 시점입니다. 내 생일은 1925년 10월 5일이라오. 묻지 마라 갑자생을 면한 을축년생이지. 이해 조선에서는 무지막지한 대홍수가 있었어. 요즘도 홍수가 질 때 가끔 기상캐스터들이 얘기하는 을축년 대홍수가 그거지. 이때 노량진이나 용산 등 한강변은 물론이고 남대문까지 물이 들어찼다고 하니 얼마나 큰 홍수였는지 짐작해 보시오. 옛날 백제 유적지라는 몽촌 토성과 풍납 토성 흔적도 이 홍수 뒤에 드러났다오. 아무튼 그 홍수가 있던 해 난 태어났어. 내 태어날 때 아명은 동궁전하 어성헌 기념 경성운동장이었어. 이때 동궁전하는 당시 일본 황태자이자 미친 아버지를 대신해 섭정하던 히로히토였지. 이 양반 테니스를 즐겨 치는 등 운동을 꽤 좋아했는데 운동을 좋아하시는 전하의 기념 사업으로 운동장을 세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일제 당국의 입장이었어. 당시 사대문 안에야 나같이 우람한 운동장을 세울 데가 없었을 것이고 일제는 동대문 밖 옛 훈련원터를 주목하게 됐지. 병사들을 훈련시켰던 곳이니 널찍하고 바로 동대문 밖이니 오가기도 좋고 동대문 밖 너른 들판이 시작되던 곳 성동운두란 별명이 내게 붙었어. 아마 나이 50쯤 넘은 사람들은 기억하리다.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성동운두 서울운동장입니다. 내가 젊었을 때는 그게 성동운두 경성운동장으로 불렸지. 원래 내 자리에는 옛 한양 성벽이 버티고 있었지만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 신경이나 쓰나 싹 헐어버리고 그 위에 나를 세웠어. 그래서 축구장, 테니스장, 수영장 등 각종 스포츠 시설이 망라된 경성운동장이 1925년 10월 5일 개장하오. 10월 15일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나도 몰라. 가물가물해서. 그 이후 정말로 많은 이들이 내 안에서 활약하고 환호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라져갔다오. 기억나는 거 몇 가지만 이야기하리다. 내가 세워진 뒤 나는 한국 스포츠의 메카가 된다오. 다른 건 몰라도 스포츠는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잘했던 것 같소. 또 사나이거든 풋볼을 차라 하는 등 문약으로 망한 나라를 스포츠를 통해 강인한 체질로 바꿔보자는 식의 캠페인도 많았던지 사람들이 대단한 관심을 보였지. 내가 태어난 초기에 있었던 경평전부터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. 조선 사람들은 축구를 참 좋아했는데 각 도시마다 자존심을 걸고 대회를 치를 정도였어. 그 가운데 최강의 두 팀이라면 역시 경성팀과 평양팀이었어. 경성팀이 서울내기처럼 화려한 개인기 위주의 경기를 했다면 평양팀은 평양 박치기의 위용처럼 강력한 투지와 몸싸움으로 유명했어. 1회 경평전은 휘문고보 운동장이었지만 2회 때부터는 내 안에서 펼쳐지지. 하지만 일제는 조선인들이 수천 명 몰려들어 와와 거리는 것이 무척 거슬렸나 봐. 경평전 자체를 금지시켜버리니까. 하지만 경평전은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고 1935년에는 또다시 나 경성운동장에서 6회 경평전이 열리는데 나는 그만 차마 못 볼 꼴을 보고 말지. 판정 시비 끝에 다혈질인 서북 관중들과 시골뜨기 무시하기로는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인 서울응원단이 대판 붙어버린 거야. 원래 스포츠 경기에서는 소요가 많았어. 내가 지어지기 전에 활약했던 자전거 선수 엄복동이 편파 판정을 항의하다가 두들겨 맞자 전 관중이 들고 일어섰던 일은 일제의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었지. 하지만 조선말 쓰는 관중들이 두 패로 갈라져서 갓나 새끼 개새끼 하면서 치고받는 거 매우 볼성이 사납습디다. 언젠가는 몽양 여운형이 앞장서고 수천의 관중이 운집한 적이 있었어. 나는 저 거물까지 등장해서 환영대회를 한다니 누가 오나 했는데 그건 권투 선수 서종권이었지. 도입한 지 얼마 안 되는 권투 선수로서 일본 선수를 숱하게 때려 눕혀 식민지 조선 사람들을 열광시켰던 그는 미국으로 건너간 뒤 세계 랭킹 6위까지 올랐던 사람이요. 그가 돌아온다니 여운형까지 나서서 환영 연설을 했고 서정권은 보란듯이 라슈 조란 선수를 흠칫 두들겨 패서 TKO로 이기지. 조선 사람들 참 좋아하더군. 열등감에 시달리던 조선 사람들로서는 그만한 구경거리가 없었겠지. 해방 뒤 처음으로 열린 1945년 10월 27일의 전국체전도 내 몫이었어.
서울운동장으로 개명된 나는 한 사람의 눈물을 보면서 참 마음이 잔했었지. 그건 손기정이었어. 손기정은 태극기 기수였는데 그는 태극기를 든 채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을 흘렸어. 머리 스타일도 9년 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달고 우승했을 때의 바로 그 헤어스타일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울었지. 이제 내 머리에는 일장기 아닌 태극기가 걸려졌었고 그때는 평양에서 온 이들이건 함흥에서 온 이들이건 모두 그 태극기 앞에 경례했었지. 아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가슴은 새로운 희망과 기쁨으로 터져나갔을 거요. 물론 몇 년 내로 38선 이북의 사람들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게 됐고 5년 뒤 전쟁이 터지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겠지만 나는 이후 한국에서 벌어진 주요 스포츠 경기의 대부분을 지켜봤어. 차범근이 7분 동안 3골 넣는 것도 봤고 수십 년간 월드컵 예선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것도 참 가슴 아프게 봤어. 또 고교야구를 수십 년 동안 보면서 그 초롱초롱한 이름과 얼굴들을 생생히 봤다오.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의 기막힌 모습도 봤고 고교생이었지만 슈퍼스타급이었던 박노준이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는 모습도 봤지. 프로야구도 프로축구도 다 내가 개막전을 치렀고 고대와 연대가 벌이는 정기전도 거의 내 몫이었죠. 어디 스포츠뿐이겠소. 해방 공간에서 치르던 광복절 기념식이나 3.1절 기념식이나 다 내가 치렀고 어린이날 어린이들 모아놓고 만화책 불사 지르던 곳도 나였고 각종 규탄 대회나 큰 행사는 어김없이 나였지. 그 추억들을 얘기하면 아마 날 셀 거고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이 서면서 나는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났고 차제에 잊혀진 경기장이 돼갔어. 성동 벌판은 죄의 건물숲으로 변했고 난 도심에 자리 잡은 거대한 장애물 전도로 인식되기도 했지. 내 이름은 동대문 운동장으로 바뀌었고 내 안에서 풍물시장도 열렸다가 그냥 주차장으로 쓰자는 말도 있었다가 이제는 운동장이 아닌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그 모습 또한 변한 채 남아있지. 그래도 가끔은 추억한다오. 안녕하십니까, 여기는 성동운도 서울운동장입니다 하고 부르짖던 아나운서들의 멘트와 온 서울 장안을 울릴 것 같던 환호소리, 그리고 수십 년 지겹게 봐왔던 일장기 대신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며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의 그 상기된 얼굴들.